네, 2024년 5월 17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에서 다음 국회의장을 뽑는 당선인들 투표가 있기 전에 미애로 파이바, 미애로 합의바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저도 카톡을 받은 바가 있는데 뭐냐? 차기 국회의장은 추미애로 합의를 봐. 그때 조정식이니 누구니 4명이 막 경쟁하니까 미애로 합의 봐 이랬습니다. 근데 미애로 합의바가 실패했어요. 우원식 씨가 탈핵운동가, 탈핵을 대표로 주장했던 우원식이 되니까 민주당이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애로 합의를 봐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의 명령이었죠.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가서열 2위입니다. 대통령이 1위, 국회의장이 2위, 3위가 대법원장, 4위가 헌법재판소장, 5위가 국무총리 이렇게 내려가죠. 야당 대표가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를 정하자는 미애로 합의파가 실현이 안 되니까 화가 났다고 하면서 민주당 당원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몰려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또 꼴불견인가요? 그리고 의대 정원을 늘리자 이거에 반대했어요. 의사협회의 강성파들이. 근데 이게 법원에서 기각되니까 이제 뭐 필수 의료 하지 말자고 하면서 지금 그자들은 의대 증원을 하면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라 그랬는데 그걸 법원이 느려도 좋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무너뜨리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국회의장을 당대표가 정하겠다는 것도 웃기고 뭐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이렇게 하면 망한다 저렇게 한다 망한다고 정부한 대로 하면 망한다고 하던 자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들이 망하겠다고 나선 이게 뭡니까? 이게 독재입니다. 일극체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의 마을 등등에는요. 우원식 당선자가 이긴 결과가 나오니까 이번에 당선자 투표를 할 때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어요. 그 89명이 우원식을 찍었는데 89명이 이름명 밝혀라 난리입니다. 기명 투표로 하자. 트럭 시위대를 보내서 민주당 앞에서 시위하자. 전당원 투표로 다시 국회의장 뽑자. 그리고 우원식 뽑은 민주당 저주한다. 나는 탈당하겠다. 내가 조국 혁신당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글들을 막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을 이제 개따위라고 보면 개따위의 정치가 뭔지 몰라요. 제가 대구 매일신문에 쓴 제 칼럼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있는 우리 국민 자료가 북한에게 상당히 넘어갔죠. 1000기가바이트가 넘어갔습니다. 대부분이 글자니까 1기가바이트가 글자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책이 한 수천 권, 수만 권 분량되는 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인적사항이 다 넘어가면은 법원에 낸 자료에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쓰고 나는 누구랑 어떻게 커고 어떻게 자기 성장 배경 쓰면서 그러면서 내가 억울하다고 써놓은 거잖아요. 그 쭉 읽어보면 이정훈이란 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고 주소가 이렇고 형제 자매가 이렇고 어떻게 성장했고 학교가 어디고 쭉 알게 되면은 가짜 이정훈이 만들어서 인적사항 아니까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서 내 주민번호 넣고 촉촉촉 해서 개딸로 활동할 수 있지. 대한민국 여론을 마구 만들 수 있죠. 추미애로 합의바라는 게 저 이북에서 정보기관의 작전일 수도 있어. 그래서 열심히 이재명은 그렇게 합의하도록 조정식도 붙잡고 누구도 붙잡고 해서 다 물러나게 해서 했는데 아이씨 우원식을 뽑아줬네. 왜냐?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도 추미애는 밥맛이거든. 그 양반 저 힘 있을 때 걷는 거 봤어요? 어기저기저 걷는 거. 남자들도 그렇게 걸으면 참 보기 싫은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원들이 추미애 싫다고 우원식 찍으니까 격렬하게 우원식을 비난하고 조국 혁신당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정청래가 자기 당원들한테 사과한다.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멀었다라고 했습니다. 달랜다고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씨가 빨끈했어요. 아니 그렇게 미애로 합의바 상황이 안 나왔다 그래서 당선된 나와 당원들을 갈라치기를 정청래가 하면 이건 뭐냐? 당선인들이 판단한 것도 당원들을 대표하는 건데 이건 뭐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주저리 정청래가 입을 닫았는데 이게 뭐냐? 국가서열 2위를 이재명이 시키는 사람으로 합의를 봐.
라고 하는 게 이재명 독재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의회 독재의 대표적인 증거죠. 그게 깨지니까 개딸인지 뭔지 나와가지고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또 뭔가 분위기를 잡아요. 이게 꼭 홍위병들 같아. 문혁대. 저는 계속해서 이 사법부가 털렸잖아요. 싹 털린 거는 우리 국정원하고 사법부를 철저히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특감도 해야 되고. 이 문재인 때 이 김명수 사법부가 보통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걸 알고 막으려고 했던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착살내고 그걸 알았던 국정원을 박살낸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러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일극체제를 만들고 말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일당 독재를 했었죠. 자,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번에 서울 고법에서 판사 이름 누구지? 구혜근 판사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고법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면택 씨가 CBS 라디오에 나와서 구혜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맞죠. 근데 그는 구혜근 씨는 지난 정권에서는 그렇게 못 갔는데 대법관으로 갈 수 있다는 회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요. 이면택 씨 이 말 이거 굉장한 명예훼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인 사법부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정인을 탁 찍어서 정확한 멘트는 이겁니다. 구혜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구혜근을 딱 찍어서 해야 하는 순간에는 특정인에게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됩니다. 정부를 비난하는 건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돼요. 정부 정책을 비난해도. 근데 특정인이 딱 한 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냐? 올바른 판단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 출세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필수 의료과 위주로 전공의들은 개업을 하지 말고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사법적 마지막 사법선고를 한 날이 어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의료계를 살릴 맞을 기회다.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는데 교수들도 경향돼 있다. 동네 병원 의사들과 2차 병원 봉지개들도 힘을 합쳐서 움직이는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집단 파업을 자꾸 이렇게 선동하고 있어요. 집단 파업하는 건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더 망가뜨리자는 거죠. 지금 미애로 합의가 안 되니까 저렇게 날뛰는 개딸로 추정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법원이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날뛰는 이면택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기만 옳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석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에 대해서 확증 편향을 얘기했는데 편향성이었는데 이게 확증 편향성 증상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망칩니다. 일극체제 오로지 하나만 이게 공산주의적 방법이에요. 일당 독재를 하자는 거. 그리고 과거 이 일당 독재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했던 일당 독재, 1인 독재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체제잖아요. 근데 그거는 개똥처럼 욕을 하면서 자기들은 미애로 합의 봐라고 강요를 하고 법원도 자기 주장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오만한 주장을 합니다. 진짜 일극 체제를 하자는 거죠. 자, 이게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현실이고 의정 갈등의 현실입니다. 이런 모순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깊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국민교육을 강제로 시키잖아요. 의무교육을 시키잖아요. 출세하려고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민주주의를 알려면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잘 알고 미애로 합의바라고 건방 떠는 이재명 세력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고 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렇게 날뛰는 의협 회장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